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1학년 2교시 수학을 함께 공부할 내포중학교 이미란입니다. 우리 1학년은 아직 교실도 어딘지 모르고 내 짝도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상태로 벌써 3주가 지나갔네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온 여러분이 지금 잠자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책 보는 친구, 노는 친구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온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단 한 명도 공부에서 멀어지지 않게, 수업에서 멀어지지 않게 다 배움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에요.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스님 이걸 먼저 저는 항상 하거든요. 수업할 때마다. 새 학년이 됐는데 수학이란 무엇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시간 좀 한참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와, 수학이란 지옥이다가 보이네요. 수학이란 지름길이다. 와, 그런 글도 보이고요. 꼭 필요한 것이다. 수학 만세! 이것도 보이네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방향성이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지금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쓰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이 시간 지나서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학이 여러분의 수학에 대한 마음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작년에 스님 학교에서 친구들이 썼던 글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나에게 수학은 안경이다 이랬어요. 안경은 쓰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쓴 것처럼 숫자와 계산에 눈이 확 뜨인대요.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추파춥스 사탕이다 그랬네요. 껍질을 까긴 힘들지만 까고 나면 달콤하대요. 그렇죠? 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나에게 수학은 별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또 나에게 수학은 인생이다. 왜냐하면 조금씩 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성공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친구 말은 되게 재밌어요. 나에게 수학은 밥줄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수학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이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으려고만 많이 신경 쓰는데 이 친구는 수학이 꼭 수학 문제풀이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네요. 보통 과학에 쓰인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회에도 음악에도 미술에도 수학이 들어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알고 밥 먹듯이 계속 수학이 있다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어요. 또 이 친구는 나에게 수학이란 피카소의 그림이다. 왜냐하면 처음 보면 이게 뭐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살펴보면 그 복잡하고 이상한 것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대요. 수학이 그래요. 처음 보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은 그걸 풀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그런 거 잔뜩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수학은 우주이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자, 스님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스님은 수학이 꽃밭이라고 생각해요. 꽃밭은 빨강, 노랑, 하얀 꽃도 많고 그래서 예쁘죠. 향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꽃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면서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꽃밭은 아름답고 신비롭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 키워내기 때문에 그런 게 수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나의 철학이라서 이 철학이 수학 수업 시간에든 수학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이 뭘까? 수학이 왜 아름답냐고요? 이런 친구가 있네요. 수학 진짜 아름다워요. 수학을 보면 수학을 아름다운 걸 보여줄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 체험장 같은 데 보면 수학 보여주는 거 보면 아름다운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선 수업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없어도 됩니다. 교과서 못 받으신 학생들 많죠. 없어도 가능하고요. 노트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오늘 쓰는 내용도 기록하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수학에 관한 무슨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 또 기록하시고 길을 걸어가다 하다 보니까 저기 보고 저런 것도 수학이구나 하고 생각나면 또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작 전에 그 만든 노트 위에는 오늘 날짜도 쓰고 단원도 쓰고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를 쓰고 이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중에는 적극적으로 메모하시고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도 하시고 풀어보라는 거 풀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업 마칠 때는 선생님이 수업 일기를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뭐를 알게 됐는지 이런 것이 더 궁금한데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실은.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정말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1학년 교과서를 받아본 친구는 알겠고 아직 안 받아본 친구를 위해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1단원은 수와 연산, 2단원 문자와 식, 3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렇게가 1학기 때 배울 단원이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는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거예요. 소인수 분해가 뭔지에 관해서 아까 글도 보니까 소인수 분해 이제 배우는구나 이렇게 올라오는 글을 선생님 봤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고 기다렸던 친구인 것 같아서 선생님 그 글을 보고 반가웠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용어 먼저 익혀볼까요? 소인수 분해 무슨 뜻일까요? 소인수 분해 소인수라는 말 따로 그 다음에 분해 이거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선생님이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먼저 분해라는 말을 먼저 같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분해, 부수다 차이가 뭘까요? 분해하고 부수다의 차이 어떤 친구가 답을 할지 선생님이 좀 기다려보고 그 친구 답을 보면서 넘어갈게요. 네, 소인수를 분해한다. 이게 소인수 분해라고 쓴 친구가 있네요. 네, 겁나 쉽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네. 나눌 분자를 쓴 친구도 보여요. 한자를 보고 잘 생각했는데요. 예. 조립? 예. 조립? 재민이는 조립이라는 말을 또 썼네요. 분해 나누다. 이렇게 친 친구도 있고요. 좋아요. 아마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분해하고 부수다의 차이가 뭘까? 자, 쌤이 이런 그림을 보여줄게요. 분해,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면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얘를 하나로 다시 만들 수 있고 얘를 연결시키는 볼트와 너트가 있으면 얘는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분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 부수다인데 부수다는 지금 유리창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 깨진 거는 다시 어떻게 해서 붙이기가 정말 어렵죠. 완전히 조각이 나버렸어요. 요거는 부수다. 선생님 이렇게 분류하죠. 자, 분해는 다시 조립을 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부수다는 어제것처럼 와장창 이렇게 깨져서 더 이상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선생님 부수다로 할 텐데
그렇다면 숫자에서 분해와 숫자에서 부수기는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친구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숫자에서 분해하고 부수다는 뭐가 다를까요? 네, 다시 고칠 수 없는 거라고 병률이가 얘기했어요. 네, 여러 조각이라고도 했고, 네, 네, 숫자에서 분해와 부수다를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스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해는 장난감에서의 분해는 볼트와 너트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와 같은 연결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얘를 조립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에서는 곱하기예요. 얘가 볼트와 너트와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분해하면 현재 12는 3 곱하기 4, 얘는 분해된 거예요. 2 곱하기 6도 분해된 거고 1 곱하기 12 분해, 얘도 분해된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보이지만 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분해라서 얘를 다시 조립하면 전체를 조립해서 다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분해된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가 부서진 거는 이거는 10 더하기 2예요. 이거는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12가 4조각이 났어요. 이거는 3조각. 이거는 2조각.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잘라졌냐에 따라서 부수는 거와 분해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12를 분해하면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3을 12의 약수라고 해요. 약수란 말은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 4도 마찬가지 12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되면 안 되고 꼭 곱하기로 돼야 되고 조건이 나머지가 생겨도 안 돼요. 나머지가 있어도 약수의 개념이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때 12는 3의 배수가 되고 4는 또 12는 4의 배수가 돼요. 아, 이거 초등에서 다 배운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념이 확실하면 오늘 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개념이 확실히 안 서고 하면 그냥 막연히 하나보다 하고 끝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났을 때 12는 배수고 3, 4는 12의 약수예요.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은교는 좀 어렵다고 하긴 했네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려나 봐요. 자, 그런데 분해의 다른 얼굴을, 그럼 분해가 숫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분해인데 또 다른 얼굴이 있을까? 선생님 이게 질문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도형의 수도 분해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혹시 어떤 친구 답을 한 친구 있나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두 수의 곱은 2 곱하기 3 하면은 분해인데 도형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분해가 될까요? 네. 좋아요. 스님이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곱이 들어가요. 우리가 말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넓이가 6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해서 다시 정리하면 직사각형으로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숫자에서는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분해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많이 갖다 놨는데 넓이가 2인 것, 3인 것, 5인 것, 4인 것, 6인 것 이렇게 여러 개를 놔봤어요. 이렇게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말하는 분해와 연결이 돼요. 그 연결되는 거를 좀 더 친구들이 한 걸로 보여줘 볼까요?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넓이가 2인 것, 3인 것, 5인 것, 7인 것은 혼자 있는데 얘를 가로로 그리지 말고 세로로 그리면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1, 2인 건 똑같아서 그것은 그냥 하나만 그렸어요. 세로로 방향 바꾸는 거는. 넓이가 4인 거는 두 종류, 6인 것도 두 종류 이렇게 분홍색으로 묶어놨네요. 이 친구가. 넓이가 8인 것, 넓이가 12인 거는 세 종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넓이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답을 한 친구. 요 세 가지, 넓이가 2인 거, 넓이가 3인 거, 5인 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자, 스님이 답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종류가 한 개인 직사각형이에요. 이 세 개는 다 세로는 1로 되어 있고 가로가 2, 3, 4로 해서 종류가 한 가지씩인데 이렇게 되는 수를 소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2와 3과 5가 그래서 모두 소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도형은 넓이가 4인 것, 넓이가 6인 것인데 가로 세로가 1, 4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 2인 것도 있어요. 넓이가 6인데 1, 6인 것도 있고 2, 3인 것도 있어요.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벌써 합성수, 짝수, 소수 뭐 여러 가지 답이 막 들리네요. 나름 열심히 답을 하고 있어요. 짝수여도 들리고요. 맞아요. 짝수도요. 자, 이 수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종류가 두 개인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 아까는 한 가지씩밖에 못 그렸는데 이제 두 가지씩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수를 합성수라고 그래요. 물론 다 짝수이기도 한데 합성이란 말은 뭐와 뭐가 이렇게 합성이 됐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합성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란 말을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2는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이쪽은 다 1과 그 다음에 이쪽은 자기 자신 2, 3, 7, 5타 나왔어요. 여기 5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수는 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리고 넓이가 한 가지 2인 것, 그 다음에 5인 것, 6인 것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그릴 수 있는 숫자 이런 수를 소수라고 그래요. 다시 정리하죠.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아까 약수 설명했죠? 그래서 선생님 약수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볼 때 넓이가 한 종류밖에 안 그려지는 수. 이게 바로 소수예요. 합성수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제외한 수예요. 보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 합성이 되는 수예요. 혹은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이런 수들이 합성수예요. 그래서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1이 아닌 다른 2, 이런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런 수를 약수로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수로 합성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수가 바로 합성수예요. 6도 1과 자기 자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자기 자신이 아닌 2와 3으로도 합성이 되는 수예요. 다시 1과 6 외에 2나 3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수가 합성수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9는
1과 9 외에 다른 3과 3으로 합성이 돼요. 즉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수를 합성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속도가 여러분이 빨리빨리 답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수는 소수일까 합성수일까? 9 어때요? 합성수일까요? 소수일까요? 9는 네, 합성수 보이네요. 저기 친구가. 네, 11 뭘까요? 답이 막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또 15는 네. 열심히 수업하고 있네요. 21은 보는 속도에 따라서 소수 합성수가 나오나 조금 섞여서 나오네요. 답이. 61은 네. 어떤 수를 보고 답을 했는지는 아마 속도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소수 합성수가 다 보이네요. 선생님은. 자,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했어요. 소수는 11과 61은 소수고요. 9와 15와 21. 아마 속도 차이 때문에 답 쓴 게 좀 차이가 났을 것 같긴 한데 모두들 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자, 퀴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옳게 말한 친구는 누구? 자, 답을 찾아보세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몇 번이 옳게 말한 친구일까요? 1번은 소수는 모두 홀수야. 2번 친구는 소수가 아닌 모두 합성수야. 4번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3번 쓴 친구도 있고 2번 쓴 친구도 있고 딴 걸 안 쓰고 전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동이에요. 와우. 자, 여기 보면 소수는 모두 홀수야. 1번 친구가 그랬는데 아닌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2예요. 2는 짝수예요. 그런데도 소수예요. 그래서 모두라는 말의 하나 때문에 2번 친구는 소수가 아닌 모두 합성수야 그랬는데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 중에 아닌 애가 있죠. 1이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끼워줘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3번 1도 소수야.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야 말한 4번인데요. 4번 쓴 친구가 제일 많았어요. 와우, 저기 더 예쁜 여우 그림도 올려주고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소수를 작은 수는 우리가 2, 3, 5, 7은 잘 찾았는데 큰 수를 어떻게 찾을까 소수를. 그래서 그 찾는 원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5는 1 곱하기 5인데 그때 1, 5가 약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1의 배수이고 5의 배수가 5예요. 자, 합성수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소수를 찾을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소수를 찾을까? 자, 보세요. 그 수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을 보면 6은 1과 6만 약수로 가져야 되는데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는 합성수예요. 다른 수의 배수가 되면 얘는 합성수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과 6 이외에 다른 수의 배수가 되면 얘는 합성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채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채라는 말로는 잘 안 들어봤을 것 같고요. 망 이렇게 말하는 거 오히려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필요한 거는 위에다 건지고 더 작은 건 밑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집에서 뭘 닦을 때, 뭐 딸기 같은 거 닦을 때 이렇게 물로 막 씻으면 밑에 물은 빠지고 딸기는 건져져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필요한 거를 건지는 채인데 이 수학자는 이 채를 보면서 수학을 생각했어요. 와, 저거 가지고 소수 찾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채는 여기다가 딸기나 콩나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분은 숫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숫자를 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놓고 처음에 2의 배수를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2의 배수가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거야. 아, 물론 구멍에 빠지긴 않겠지만 이제 상상으로 하셨겠죠? 2의 배수가 빠지고 그 다음엔 남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또 3의 또 한 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3의 배수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빠지면 나중에 걸러져 있는 수가 소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야, 이걸 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채가 이렇게 작아 갖고는 이분처럼 몇 개의 숫자밖에 못 넣겠죠. 그래서 채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자, 더 큰 채 한번 볼까요? 여기 50까지 들어간 커다란 채가 있어요. 이 채에서 이제 숫자를 걸러내고 밑으로 빠뜨릴 거야. 그리고 소수만 위로 건질 거예요. 근데 구멍으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이론으로 빠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빠지냐면 아까 2의 배수란 얘기는 2를 약수로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는 결국은 소수가 아닌 거죠. 약수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를 가지면 안 되니까. 자, 에라스토스테네스처럼 우리도 걸러볼까요? 여기에 먼저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1은 지우고 2는 우리가 소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2는 일단 소수로 놓을게요. 자, 여기에 지금 다 지워져 온 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 2는 소수고 2의 배수들이 쫙쫙쫙쫙쫙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빠진 거예요. 채 밑으로 빠져나가서 남아있는 숫자는 요것만 보이는 거죠. 자, 이 숫자가 왜 빠진다고 그랬죠? 왜 빠질까요? 왜 빠지냐면 예를 들어 14를 볼까요? 14는 1과 자기 자신 14만의 약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는 2의 배수란 얘기는 2를 약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소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2의 배수인 애들이 다 빠졌어요. 자, 다음에 3. 3은 우리가 작으니까 알아요. 소수인 줄.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수 중에서 이 채를 또 한번 흔들었어. 그랬더니 남아있는 소수 중에서 지금 지워지는 숫자들이 있겠죠? 어떤 수가 지워졌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9, 15, 21, 27, 33, 30 이런 수들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5. 5에서 남아있는 숫자 뭐가 지워졌나 볼까요? 25와 35가 지워졌네요. 이렇게 해서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7. 이걸 또 한번 흔들었겠죠? 그러면 뭐가 남아있어요? 5, 49 노란색으로 하나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숫자들 이게 채에 계속 걸렀는데도 남아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바로 소수인 거죠. 50까지에 볼 때 소수가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이렇게가 바로 50가지 중에 있는 소수예요. 이거를 무작정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외우면 어떤 땐 빨리 찾을 수 있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일과 자기 자신 외에 더 나눠질 수 없는 수, 이게 바로 소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게 스님 바람이에요. 자, 50까지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숫자를 100 이하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100 이하가 되려면 100 이하까지도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여기서 숫자를 다 지워간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지워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요런 숫자만 남는 거죠. 이제 25개의 소수가 있거든요. 이런 숫자들이 바로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숫자가 커질수록 찾기가 어려워지죠. 이게 소수일까? 아닐까? 뭘로 또 나눠질까? 그래서 50까지만 해도 좀 쉬웠는데 더 많아지면 더
더 걱정이 되죠. 이거 정말 나눠주는 수가 뭐가 있지? 라고 찾는데,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찾기는 어려워서 대개는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막 지워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까지 놓고 지워봐. 그러면 컴퓨터는 되게 빨리 지우겠죠. 2의 배수 지우고 3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 속도가 얼마나 빠른 컴퓨터인가를 볼 때도 이걸 쓴다고 그래요. 아주 큰 숫자를 놓고 거기까지 지워보라고 하면 이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지우나를 보고 이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빠른가, 뭐 이런 테스트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소수가 쓰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000 이하의 소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 다 이거 외우지도 못하고요. 아, 이런 게 있다는 걸 선생님도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큰 소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큰 소수를 왜 찾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까 어떤 친구가 소수는 수학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답다고요? 했는데, 소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수는 되게 사랑스러워요. 소수 때문에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는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는 이 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EBS 매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스님이 요만큼을 캡처 왔는데, 더 궁금한 학생들은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박지성 선수 등번호가 13번이래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등번호를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 다음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인데 등번호가 23번이래요. 23번도 실은 소수죠. 이것도. 또 박찬호 선수 또 등번호가 61번. 이것도 소수죠. 소수인 등번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도 보면 13번, 17번, 7번 이런 번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축구 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 할 때든 이럴 때도 등번호를 본인이 선택할 때 어떤 선호하는 등번호가 있었나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면 이런 소수 번호를 11번, 7번, 13번 뭐 이런 번호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 소수의 번호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소수는 프라임 넘버라 그리고 그 명사로 보면 전성기, 뭐 형용사로 가장 중요한, 뛰어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마음으로 또 등번호를 쓰기도 하고,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수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 소수의 숫자들을 스포츠 스타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로 다시 와서 우리 개념 정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소인수란, 그 다음에 분해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인수는 약수 중에서, 그러니까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수 중에서 소수예요. 그것이 소인수예요. 그리고 분해는 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인수들의 곱이 분해인데,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들로 된 그 수에 그것이 곱이 소인수 분해인 거죠.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1학년 첫 번에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11을 바르게 소인수 분해한 것은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4개를 넣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11을 바르게 소인수 분해한 것은 네. 제일 빠른 친구가 누군가? 4번 쓴, 문찬이, 뭐, 유연님, 여러 명이 지금 답을 썼네요. 네.
좋아요. 얘는 합성수죠. 그래서 안 되고요. 얘도 6도 합성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서진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이거가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번, 거의 4번을 썼어요. 오, 오늘 공부 열심히 잘했네요. 네. 좋아요. 자, 이 화면이 스이님 노트북하고 달라서 그런지 얘도 화면이 좀 깨져서 스님 쓴 거하고 좀 다른데 스님이 도전 수학 퀴즈를 하나 냈어요. 자, 글자가 좀 줄이 왔다 갔다 됐긴 했는데 잘 보세요. 2는 2와 짝이 됐고요. 4는 4와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다 있어요. 한번 써놔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22는 13과 짝이 되고 24는 9와 30은 10과 그럼 42의 짝은 누굴까요? 답이 나올까요? 스님이 매 시간 이렇게 도전 수학 퀴즈를 하나씩 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 내서 답은 답은 7, 12, 7, 41, 7, 49, 35, 14, 6, 21, 14, 14, 21, 6, 7, 2. 지금 제가 답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 답인데 지금 답을 쓴 친구 중에 답이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있어요. 답을 쓴 학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답과 해설은 다음 수학 시간에 있으면 할 거예요. 힌트는 어쨌든 지금 쓴 학생 중에 답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오늘 한 거 정리를 하자면 소수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또 합성수,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소인수분해.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자, 이렇게 스님이 오늘 한 게 소수, 합성수,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어요. 실은 스님이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로 답을 쓰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얘가 답이 좀 늦어져서 스님이 그냥 답을 다 해버렸네요. 여러분의 답을 듣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건 이거고요. 스님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수업 성찰을 한번 써보라고 했었죠. 오늘 알게 된 것, 또 궁금한 것, 또 내 경험과 연결시키기 이런 것들을 써보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알게 된 것 혹은 궁금한 것, 내 경험 연결시키는 것 중에서 글이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친구 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노트에다 써보면 더욱 좋아요. 정선이는 소인수분해라는 걸 알았어요. 해서 성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네. 성찰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고 뭘 알게 될까? 이렇게 뒤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인수분해를 배웠어요. 네. 피타고라 정리 궁금한 친구도 있네요. 수학이 관심이 많은 친구 같아요. 자, 합성수를 알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네. 소인수분해하고 더하면 뭐 이렇게 하고 답을 쓴 친구도 있고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짧게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밖에 글을 못 올릴 텐데 좀 길게 쓸 수 있으면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 거를 기록을 잘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한 친구도 있고요. 네. 이렇게 배운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봐도 기억이 남거든요.
기록이 안 남으면 어떤 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수학 시간은 내일 있습니다. 오늘 배운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그걸 활용한 다양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소수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하고요. 내일 2교시 15시부터 있고요. 소인수 분해 활용한 내용으로 할 거고, 필기도구, 준비물,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 이게 제일 좋은 준비물이죠. 자, 그거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내일 2교시에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수업 시작 5분 전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중 채팅이나 댓글은 다른 학생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습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해 주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단 한 명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고 모든 학생이 배움이 일어나서 다 같이 배우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정말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배움으로 의미 있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고 개학 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